자, 263페이지 검인계약서를 봅니다. 검인계약서. 자, 첨부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검인계약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검인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검인의 대상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검인은 아무거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검인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인은 무엇만? 부동산만. 즉 토지와 건물만, 토지하고 건물이 바로 무엇이다? 검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면 검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상의 어떠한 등기에 의한 어떤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의 경우에는 무엇이 아니다? 검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계약이라고 써 있죠. 계약이라고 써 있는데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겁니다. 계약의 종류는 무엇한다? 불문한다. 이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이것이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검인 대상은요. 검인은 계약을 무엇으로 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검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뭘까요? 검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은 이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두 개를 충족하면 돼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볼게요. 외우지 마시고요. 등기법은 우리가 강의하시는 여러분들이 존재를 해요. 맞죠? 저뿐만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죠. 근데 등기법 자체를 두 문자를 따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하고 달리 등기법은 두 문자를 따서 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문자를 기억한다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자를 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민법도 그렇게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는 같은 경우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또 절차를 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등기 할 때는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예요.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이해하셨나요? 두 번째,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할 때는 이것도 검인을 받지 않죠.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하고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러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 검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상속을 원인으로 한다라든지, 유증을 원인으로 한다라든지, 취득시효,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은 검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은 맞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역시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검인을 받지 않아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공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검인 안 받는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인계약서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만 검인 대상이에요. 이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만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충족을 했지만은 예외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지자체인 경우,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역시 검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매도인 의무자고 매수인 권리자가 되는데, 얘가 등기를 협력하지 않아서 얘가 무엇을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럼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판결서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원인 서면이 판결서란 말이에요. 이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냐, 검인을 받지 않느냐 이건데,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는 역시 그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 하더라도 판결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행 판결이잖아요. 당연히 계약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무엇이고? 계약이고. 그것이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그것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 하더라도 판결서에 무엇을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검인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를 쓰니까 작성해야 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에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증여 계약이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러한 것에도 다 무엇을 받는다? 얘네들도 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6년도에 도입된 게 있어요.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무엇에 의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우리가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6년 1월 1일 이후는 매매의 경우에는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받으니까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비읍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 신고 필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검인에서 마지막 하나 더. 검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검인은 누가 하는 것이다? 검인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검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인권자가 되고요. 이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인을 해줄 때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해요.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해서 검인 도장을 쿡 찍어주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시험에서는 실질적 심사한다라고 나왔죠. 그럼 검인권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내가 검인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검인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다? 계약의 당사자 중 1인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이들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검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검인을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비요건만 심사해서 도장을 쿡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인은 여러분들의 중개사법에서도 중개실무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등기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검인은 무엇이다? 검인 받을 것이냐, 검인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무엇하자? 구분하자. 그럼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다?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도 32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가 바로 뭐예요? 검인 대상과 검인 대상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죠.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이 나옵니다. 그 부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00몇 년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신고 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무엇을 한다?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거. 이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경우는요. 몇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할 거고, 두 번째, 매매계약서에 의할 것이고, 세 번째 무엇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시키면은 거래가액을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우리가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거래가액 기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 증서가 무엇이 아니면 이것이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거래가 기록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요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당시에는 뭐를 기록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언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할 때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록한다? 거래가액을 이때는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무엇한다?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가등기 할 때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본등기 할 때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가액을 우리가 등기한다 그랬죠. 어디에다가 얘를 기록하는 거예요? 갑구에다가. 거래가액은 어디에다 기록한다? 갑구에다 기록합니다. 갑구를 쳐다보면 그 안에 뭐가 써 있어요? 갑구 안에 권리자 및 무엇이 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어요. 갑구에 보시면 갑구를 보게 되면 권리자 및 무엇이 있어요? 기타 사항이 있어요. 거기다가 무엇을 기록하면 돼요? 거래가액을 기록합니다. 여기다가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래가액을 예외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언제냐면 어떤 경우냐면은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은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여기다 뭐를 쓰냐면 목록 번호를 써주도록 되어 있어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기록한다? 목록 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 목록은 우리가 그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보존 연한할 때 설명해 드렸죠. 몇 년간 보존이다? 얘는 영구 보존 장부,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예요. 얘는 몇 년 보존이다? 영구 보존 장부가 되는 겁니다. 영구 보존 장부인데,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은 언제 제출하는 거냐 이거죠. 매매 목록은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제공을 해야 된다? 매매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이렇게 매매 목록을 제출할 경우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 번호를 씁니다. 그럼 목록 번호가 써 있으면 그 매매 목록을 보면 그 안에 매매 목록 안에 거래가액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렇게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된 데 목록 제출하고요.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는 이때는 무엇을 제출해라?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 번호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266페이지를 보시면 거래가액의 등기 예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거래가액 매매 목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거래가액에 3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매매 목록이 제출된 거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 제 2007-101호라고 써요. 목록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밑에 뭐가 써 있어? 매매 목록을 보니까 거래가액 5억이다 라고 써 있고 부동산 2개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의 경우에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법은 이렇게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막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 어떤 도회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264페이지에 보시면 신고필증 나오죠. 중간에 밑에 보시면 신고필증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신고필증에는 어떤 게 써 있을까요? 거래가액 써 있을 거고요. 외울 필요가 없는 게 거래가액 써 있을 것이고 목적 부동산 당연히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도 써 있을까요? 부동산의 표시도 써 있겠죠. 목적 부동산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거래가액 써 있을 것이고 거래 당사자도 여기에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적으로 1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거래 신고 번호.
줄여서 그냥 쓸게. 번호, 거래신고, 관리번호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자, 매매 목록이 제출이 필요한 경우 써 있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 뭐를? 매매 목록을 제출할 것이고, 당연히 매매 목록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거래가액하고 부동산의 표시가 써 있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가액의 등기부의 기록이 써 있어요. 매매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거래가액을 쓰면 되고, 매매 목록이 제출되었다면 거래가액을 쓰지 않고 목록 번호를 쓴다. 이해하셨나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매매 목록의 등본이라는 거 쓰시면 안 돼요. 요즘에 매매 목록을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열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하면 준다라고 그랬죠. 매매 목록만 별도로 발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 부분 한번 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인계약서, 거래가액, 등기필 정보, 인감 이 세 가지가 5가지. 검인계약서, 거래가액, 등기필 정보, 인감 4개가 등기법에서 첨부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보시면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한 2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자, 등기필 정보는 제출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증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등기필증은 여기서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 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매도인한테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감 한 통 떼오시고요. 등기필증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등기필증 하나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의무자죠. 자, 의무자가요.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을 하고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겠죠. 그걸 무엇해라? 그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줄여서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가. 그럼 내가 현재 지금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권리자였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무자가 됐어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의무자의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은 적격성이라고 써있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거를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따라서 부동산의 표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은 등기필 정보를 아예 주지도 않아요. 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필 정보에서도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뭘까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써 있죠. 우리가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신청이다?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누가 있다?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가 뭐를 제출해라?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라, 제공해라 이겁니다. 근데 의무자지만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등기를 할 때냐면은 환매 특약 등기할 때예요. 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인가요? 일단 그림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가 의무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매수인이 의무자죠. 자, 매수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없죠. 왜?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매수인 B는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죠.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거잖아. 제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제공 못하는 거예요. A가 자기의 소유의 부동산을 B한테 처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가 무엇이 되냐면 매도인이 되고 B가 무엇이 된다?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얘가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요. 근데 얘가 이 부동산을 C한테 처분해버리면 이 A가 C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요 환매 특약부 매매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함과 동시에 무슨 등기를 한다? 이거와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죠. 이때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매도인이 권리자가 될 것이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니까 제공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제공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공동신청일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단독일 땐 제출할까요? 단독일 때는 원칙적으로 단독일 때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단독일 때는 제출하지 않는데 여기서 예외 규정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판결이에요. 판결은 두 개로 나눠지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단 말이에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있을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단독을 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라? 제공해야 된다. 자, 첫 시간에 제가 판결했다는 등기할 때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때는 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어. 의무자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에다 넣어서 지분이 이해가 되면 제공하는 겁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제공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에 관공서가 의무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도 그 의무자는 필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공서가 어떤 거래의 당사자로서, 즉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이것저것 막 써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하고 시험에 나오면은요, 얘를 찾으시면 돼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복이 없어요. 그럼 뭐 찾으면 될까요? 복이 5개 중에 공동신청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뭘까요? 하나가 공동이면 나머지는 뭘까? 나머지는 단독이겠죠. 아니면은 촉탁이던가. 왜 공동일 때 제출해야 돼요? 공동신청이면 권리자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네요. 제공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분실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절대적으로 뭐가 안 돼요? 재교부는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어. 옛날에 우리가 등기필증 종이로 되어 있잖아.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다시 이것은 재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절대적으로 뭐가 안 돼요? 재교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을 제공 또는 제출해야 되는데 제공할 수 없다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거예요. 없으면 본인이 가서 제가 의무자입니다라고 등기소에 무엇을 해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누가 출석한다는 소리예요? 의무자가 출석하는 거지.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내가 의무자입니다라고 확인시켜주면 돼요. 확인조서 작성하면 돼요. 확인조서를 무엇하면 된다?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바지 주머니 아니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냅니다.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 확실히 맞다라는 거. 근데 직접 출석하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이때는 대리인을 시킵니다.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리인이 확인 정보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이 대리인은요 변호사하고 법무사밖에 안 돼요. 이때 대리인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이 됩니다. 다른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방법도 싫고 두 번째 방법도 싫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 신청 정보라고 해도 되고요. 신청 정보상에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라? 공증을 받으면 돼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택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세 번째 방법이든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면 본인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다 설명해 드렸어요. 다 설명해 드렸는데 268페이지 판결에서는 뭐만 의무자 제출한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관공서 촉탁에 보시면 니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공서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 신청하거나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가 껴있으면 관공서라는 게 껴있으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특약 등기 나왔죠. 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매수인이 의무자라고 했죠.
매수인은 아직까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등기부일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경우 세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없는 경우 세 가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는 나중에 뒤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우리 권리자에게 뭐를 줘요? 등기부일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질문을 보게 되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작성을 해서 교부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에 위치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고요.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등기관이 어떠한 권리자를 등기 기록에다 기록하면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죠. 권리자임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예요. 그걸 작성해서 주는 거죠. 얘 받았죠. 얘가 권리자가 받았죠. 그럼 얘가 나중에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때 받은 거 제출해라,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공과 작성은 다릅니다. 제공은 내가 의무자일 때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제출하는 거고요.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관이 작성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권리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공과 작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등기필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70페이지에 30회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왜 그러냐면은 틀린 것은 해서 정답은 3번이거든요. 왜 3번인지는 읽어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왜 3번일까요? 등기필 정보는 잃어버렸다고 해서 재교부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재교부가 가능하다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5번에 보시면은 촉탁이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직권 등기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등기법은 지금 우리 세 번째 단원이죠. 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4장과 5장에 넘겨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내용들을 3장에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겁니다. 거의 7, 80%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3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4장의 내용,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와야 3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역으로 3장이 정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4장과 5장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인감부터 나머지 3장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